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주식경작법 네 번째 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NH투자증권 HTS로 조건 검색식을 만드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출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건 검색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으라차TV, 으라차 우량주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했던 거고요. 여기 이렇게 검색을 눌러보면 총 46개 종목이 이렇게 산출이 되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우선시를 좀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종목들의 재물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네이버 증권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기업 실적 분석의 요약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보는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당자비율, 유보율,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참고 삼아서 PER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은 재무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요 6가지 항목들만 체크를 해도 우리가 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는 더 좋은 게 뭐냐면 현금 흐름표도 볼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금 DPS, 주당 배당액이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 배당 수익률, 이 기업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순이익을 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주주한테 환원을 해주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정 컨센서스, 앞으로의 실적도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최근 3개월간 이제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합계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주요 주주 현황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경영을 하기에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경영권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증권에서는 PER 차트, PBR 차트를 밴드 차트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치 분석을 해주죠. 그래서 초록색은 SPS라고 하고, 빨간색은 BPS, 파란색은 EPS인데 이 표들이 최근 5년간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 검색식으로 산출된 기업 중에 어떤 종목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을 네이버 증권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나무증권 HTS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각 증권사 HTS마다 좀 틀리긴 한데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나무의 HTS를 보면 여기 차트를 눌러주시면 주식 종합 차트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열리거든요. 이걸 좀 보기 좋게 가운데로 올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종목, 지표, 전략 이렇게 탭이 있는데, 종목을 누르고 사용자 조건 검색을 누르면 우리가 저장해 놓은 조건 검색식이 이렇게 클릭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조건 검색식에 발굴된 종목 46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여기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연봉으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알파벳으로 되게 작게 로그 적용이라고 L이라고 있어요. L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로그 차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봉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추세가 적어도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할 거예요. 자, 일단 한국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과거에는 상승을 했지만 횡보세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기아 같은 경우도 IMF 이후에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좋아 보이고요. 자, 오리온홀딩스도 최근에 횡보세 좋죠? 예, 이것도 괜찮고요. 한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도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S&T 다이내믹스 보면은 과거에 차트가 한 번에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요런 정도면 만약에 재무를 봐서 양호하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합니다. 자, 빙그레도 괜찮고요. SL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로그 차트를 적용했는데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가 최근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배당 성장주로 투자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HMM 차트가 한번 무너졌죠. 요런 거는 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차트가 무너진 것들은. 다음에 현대모비스 로그 차트를 보면 극횡보죠. 요런 것들 가끔 들어갑니다, 저도. 근데 이 변동폭이 너무 적어서 시세 차익은 거의 없고, 만약에 배당률이 정기예금보다 훨씬 월등하게 좋다 그러면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유니드 같은 경우도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배당률이 좋으면 바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좋은 기업이죠. 근데 차트가 이렇게 연봉상 보면 이렇게 하향 추세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 투자하지 않아요. 페노션이고요. 과거에 차트가 무너졌죠. 그 다음에 횡보잖아요. 이런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기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줬고 최근에 횡보를 해주고 있네요. 예,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현대모비스랑 비슷해 보이네요. 나이스 평가 정보 최근 3년 동안 조정이 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저는 이제 은행을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행이 아니죠. 협동조합이죠. 돈과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은 가격 조정이 오면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K홀딩스 요거 괜찮고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재룡전기 우상향 해주고 있죠. 이런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유나이트제약 이것도 꾸준하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조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굳이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는데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는 좀 패스를 하시죠. 자, KTNG 아주 몇 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은 진짜 순수하게 배당률이 압도적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으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백산이라는 그룹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이거 차트가 좀 무너졌죠. 네, 이런 거는 패스하시죠. 자, 서희건설 장기간 횡보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건설업이 안 좋다 보니까 요건 좀 차선책으로 좀 보시죠.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S&T홀딩스 특히 제 검색 시기에는 S&T 관련된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연봉으로 보더라도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상단을 터치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내려오든지 이렇게 뚫고 가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한전 KPS 요것도 횡보세죠. 굳이 배당률이 높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현대홈쇼핑 차트가 무너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지 않아요. 비츠로셀이라고 하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2차전지가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대지만 계속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었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면 배당률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면 진짜 그게 말 그대로 배당 성장주가 되는 거죠. 배당도 잘 나오고 기업도 성장하는. 비츠로셀도 분석을 해봐서 좋으면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트를 하나씩 내려보면 되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방향 커서 있잖아요. 위아래로 되는 걸로 이렇게 내리면 차트들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어요. S&T 에너지 괜찮고요. 이거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이거 횡보죠. 연봉으로 봤는데 횡보죠. 그러니까 이거 배당률이 괜찮으면 여기 들어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잡고 들어와서 요만큼 시세 차익 보고 한 2, 3년 배당 받고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들을 이렇게 횡보를 연봉상 한다 그러면 대충 저점을 이렇게 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쯤 와서 파는 거죠. 배당 투자를 하신 분들이 배당액으로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시세 차익으로 돈 벌었습니다. 배당금도 계속 쏠쏠하게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시세 차익 나니까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그런 투자 방법인 게 배당 성장주 투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시세 차익을 좀 먹었던 W게임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만원 초반에 사가지고 한 5만원에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3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업은 인터넷으로 이제 포카 같은 도박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한번 이제 손익이 조금 한번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흠잡을 데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오리온이 이렇게 오늘 또 검색이 됐네요. 오리온은 어제까지 검색했을 때 안 나왔었거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진정한 박스권이죠. 자, 이런 식으로 쿠쿠홈시스는 차트가 무너졌죠. 이런 데는 투자하지 마시고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몇 년간 우상향을 해줬다. 현대그린푸드는 뭐 차트가 너무 적으니까 OCI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기업 분할을 해서 아직 차트가 뭐 3개밖에 없는데 이런 거는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 접속을 해주세요. 네이버 가면 메인 화면에 여기 증권이 있거든요. 증권 누르시면 제가 아까 막 검색을 한 번씩 해봤어요. 일단 여기다가 기아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종목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시가총액 나오고 시가총액 순위 나오고요. 상장 주식수,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PER,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과거 최근 결산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눴을 때 요율이에요. 지금 주가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6.64%잖아요. 지금 정기예금이 3% 초반이니까 2배를 주는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배당주죠. 한번 재무제표가 좋으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배당과 성장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배당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쭉쭉 내리면 기업 실적 분석이 있어요. 자, 보시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 숫자가 매번 항상 상승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세상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150% 미만, 당좌 비율을 제가 100% 이상으로 봤는데 100%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근사치에 왔다. 그 다음에 유보율은 200% 이상이면 좋다고 했잖아요. PER도 10배 이하면 좋겠는데 과거 결산도 10배 이하였지만 추정치도 10배 이하다. 그만큼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고요. 주당 배당금 이거 같은 경우 3,500원, 5,600원, 6,500원,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산이 잘 되면 6,6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배당이 말 그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다. 시가 배당률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배당 성향, 순이익의 약 4분의 1 정도를 주주를 위해서 환원을 하고 있다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 안전하고요. 배당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아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사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기아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 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전자공시를 들어가서 이 정기공시를 누르시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뜨거든요. 분기보고서 같은 건 3월, 9월에 나오고요. 반기보고서는 6월, 사업보고서는 연말에 12월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지만 최근에 거 사업보고서 한번 볼게요. 그럼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이거 약간 좀 늘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업의 내용 보이시죠? 사업의 개요. 이거 클릭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주요 제품은 완성차로 승용, RV, 상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승용 주요 차종은 모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요 제품 매출 현황 나오고요. 국내, 해외 이렇게 가격 변동 추이 이런 거 상세하게 나옵니다. 원재료, 생산 설비 이런 게 간단하게 나오고요. 매출 현황 이렇게 나오죠. 내수가 지금 요만큼, 수출이 요만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는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를 요 사업 보고서, 특히 2번의 사업의 내용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를 상세히 읽어보시면 되죠. 다른 기업도 다 똑같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종목 분석을 한번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누르고 내리면 여기 보면 주주 현황 나오죠. 현대자동차 외 4인이 36.31% 보유하고 있다. 자, 요거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에 전혀 문제없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또 기업의 개요가 간단하게 나와요. 아까 우리는 사업 현황서를 봤잖아요. 만약에 그거 보기가 너무 귀찮다 그러면 요게 개요로 잠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밴드 차트가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밴드 차트 같은 경우는 PER 차트를 봐서 꾸준하게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 PBR도 우상향을 해주고 있잖아요. 요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요렇게 하단에서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PER 밴드 차트에서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손익이 나면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해야 돼요. 기업의 생산 설비라든지 건물 같은 거 매입하는데 돈을 써야 되잖아요. 지출은 이렇게 빨간색 음수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기업도 부채가 있으면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생산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빚도 갚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당 성장주를 투자를 하려면 현금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시면 돼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현금 DPS가 주당 배당금인데요.
3,500원, 5,600원, 6,500원, 6,610원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점점 상승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당 성향도 25%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만약에 배당금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주가도 오르는데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기업은 진짜 금상첨화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배당금도 올라 주가도 오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 지표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내리면 가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이 EPS, 빨간색이 BPS, 초록색이 SPS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주당 순 자산, 주당 순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건 꾸준하게 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게 좋죠. 여기 EPS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항상 올라가고 있죠, 기아는. 그다음 BPS, 주당 순 자산도 항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SPS, 주당 매출액도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기업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러다 갑자기 확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는 없고 과거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를 할 때 과거에 이러한 재무 상태를 가졌던 기업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컨센서스 이렇게 누르시면요. 여기에 과거 실적과 앞으로의 3년간 추정 실적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클릭을 해서 보시면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추정치의 평균이에요. 요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행한 추정치 평균을 낸 건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우상향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내리면 아까 봤던 밴드 차트도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업종 분석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만 재미로만 보세요. 이거 뭐 다른 기업이랑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치도 안 되고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의 체력에 대해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내리셔서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아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00만 원 넣어놨고요. 한 달 동안 이제 20만 원씩 더 넣어볼까? 아니면은 뭐 30만 원씩 넣어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배당률도 좋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해보면 저한테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비츠로셀이었죠? 비츠로셀 같은 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보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당좌 비율도 굉장히 높네요. 유보율도 좋고요. PER이 2차전지 관련된 회사 치고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한 1% 중반에서 2% 초반에 형성이 돼 있네요. 그래도 배당 성향이 점점점 늘고 있고 배당금도 계속 늘고 있어요. 배당률로 봤을 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금도 챙기고 주가의 상승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2차전지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됐었네요. 보니까. 자, 전자공시를 들어가서 아까처럼 사업보고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떤 기업인지 보시면 뭐 배터리 및 리튬 전지 생산 및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네요. 자, 종목 분석을 가보시게 되면 지분율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피델리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그 다음에 PBR 밴드, PER 밴드도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현금 흐름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가급적이면 마이너스가 되면 좋다. 그런 움직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배당에 관련된 내용들. 배당금 거의 비슷하고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약간 좀 낮아지긴 했지만 1% 중반에서 2% 초반 정도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한번 볼까요? 최근 3년치 추정치는 없긴 한데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증권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PER, PBR 밴드 아까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투자지표 아까 놓쳤는데 EPS 점점 상승하고 있고 BPS도 꾸준하게 우상향, SPS도 우상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분 ETF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있어요.
맨날 국장 쓰레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죠 뭐. 자, 비츠로셀 배당 수익률이 약간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돼서는 투자하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뭐였죠? SL. 제가 SL 한 번 더 보죠 뭐. SL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전자공시를 봐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선택하시고 검색. 그러면 이제 사업보고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사업의 개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자동차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전자 등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현대차, 기아차, GM, 포드, 이런 부품 핵심 기업이었네요. 저는 그 현대차랑 기아의 그 자동차 부품을 현대오피스에서 다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게. 아무튼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네요.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다음 부채 비율 낮고요. 당좌 비율 100% 이상이고 유보율 좋고요. PER 참고 삼아 보는 지표면 굉장히 좋습니다. 주당 배당금도 최근 3년간 꾸준하게 올라와 있고요. 시가 배당률도 3%면 정기예금보다 훨씬 괜찮으니까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3.02% 정도 되겠네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나 보군요. 그래도 3% 초반이면 정기예금만큼 하긴 하니까. 자, 종목 분석을 눌러보시면 이게 가족기업인가봐요. 이렇게 지분율 굉장히 높네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전자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네, 여기 PER 차트, PBR 차트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도 여기 바닥권이에요. 신기합니다.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영업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 재무 마이너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다음에 현금 DPS, 주당 배당금이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그랬고 1,100원은 확실한 건 아니고 추정치니까. 그다음 배당 수익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배당 성향 10% 중반. 그러니까 아까 기아를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봐서 다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잖아요. 아무튼 좋아 보이는 기업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지표 보면 이 도표상 EPS, BPS, SPS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고. 자, 컨센서스. 저만 몰랐는지 큰 기업인가 봅니다. 최근 3년치 컨센서스가 증권사에서 발표할 정도면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은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라는 증권업계의 추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초코파이밖에 생각은 안 나지만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코스피 82위고요. 외국인 보유 비율도 거의 30% 육박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 보면은 2.1%니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2.1%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주가 하단을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사도 어느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잖아요. 짧게 먹고 나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아주 좋고요. 고무적인 게 뭐냐면 주당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시가 배당률이 0%대였어요. 이 기업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최대 주주분들의 배당 금액을 점점점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지표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지분율도 43%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PER, PBR 밴드도 지금 하단에서 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 재무는 마이너스입니다. 현금 흐름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에요. 현금 DPS,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지금 꾸준하게 배당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센서스인데요. 보면은 증권가에서도 지금 보면은 오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당기순이익이 약간 좀 감소를 하는 걸 보이긴 하지만 투자 지표도 EPS, BPS, SPS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렇게 재무 분석이 네이버 증권을 끝났으면 이 기업들은 그래도 앞으로 10년간은 망하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투자를 하다가 손절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한테 좀 불리한 뉴스가 나오다 싶으면 이 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내 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요거라도 건져야지 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그냥 손절 쳐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튼튼한 기업이라면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팁이 뭐냐면 SL처럼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배당률이 좀 낮아도 참고 투자를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분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생기면은 배당 수익률이랑 합치면 수익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박스권인 애들 있죠. 이런 제일기획같이 이렇게 박스권일 때 이럴 때는 배당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는 좀 높을 때 들어가셔서 배당금으로 주가 상승분에 대한 수익률을 따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박스권 차트가 나오는 기업은 이렇게 하단을 어느 정도 그으셔서 요 정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수시로 들어가 보셔서 아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KTNG 같은 경우는 장기간 박스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한 8만원 정도 구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8만원 정도면은 한번 투자를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겠다. 워낙에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KTNG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뭐 적립식으로 들어가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그거는 각기 판단하기 따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총 4부에 걸쳐서 주식경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모든 걸 확고하게 만드는데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이렇게 투자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금을 지수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등한시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수 투자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배당에 관련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배당 관련된 책들을 지금 한 10권 정도 읽어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배당 투자하신 분들이 배당금으로 부자가 되진 않으셨습니다. 영상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셨다가 뜻밖의 시세 차익이 생기셔서 그 시세 차익으로 부자가 되신 거지 배당금이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배당금은 부자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배당금을 받으면서 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즉 지키는 투자를 우선을 하실 때 돈이 벌린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어떤 종목이 좋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 참고하셨다가 자신만의 투자 방법으로 발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총 4부에 걸친 영상 봐주시냐 고생 많으셨고요. 이 투자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